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라치오주 로마에서 전 세계를 사로잡을 요리가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까르보나라입니다. 까르보나라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 최근 이탈리아에서 알려진 흥미로운 주장이 있습니다. 1944년 9월 22일 에밀리아 로마냐주에 있는 리추오네에서 볼로냐 출신의 한 젊은 요리사가 당시 8군을 지휘하던 올리버 리스 중장과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헤럴드 알렉산더 대장을 위한 오찬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레나토 관란디. 이 오찬에서 까르보나라를 자신이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셰프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까르보나라는 로마 요리가 아닌 자신이 만든 요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오찬은 리추온에 있는 도무스 메아 호텔에서 치러졌는데 관란디는 장군을 위한 오찬을 위해 보급품과 근처 마을에서 찾아낸 재료들로 까르보나라를 완성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K-레이션입니다. 당시 전투 식량으로 보급되던 K-레이션에는 분유, 커피, 크래커, 런천 미트, 동결 분말 계란, 녹인 치즈크림 등이 있었으며 B-레이션 품목에는 베이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재료들을 이용하여 까르보나라를 완성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기술 수준이나 전시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아마 이 베이컨은 당연하게도 미리 구워진 베이컨을 사용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사실 이 최근에서야 주목을 받는 까르보나라의 기원에 대한 이 주장은 2006년 그의 저서, 2009년 신문 인터뷰 등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매체에서 주목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로마 요리 기원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이 까르보나라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설 중 가장 구체적이기 때문에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결 건조 계란 분말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만 찍고 언제 쓸지는 또 모르지만 가장 작은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관란디 역시 당시에 분말 계란을 사용하였다고 분명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조리법을 최대한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그가 언급한 녹인 치즈 크림. 그는 그저 크레마 디 라떼 델 포르마주 라고만 언급했습니다. 당시에 보급품으로 나오던 가공 치즈가 이 부드러운 크림 상태였다고만 하였을 뿐 정확하게 어떤 치즈였는지 어떤 맛이었는지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국적인 치즈, 가공 슬라이스 체다와 가장 이탈리아적인 치즈,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를 반반 섞어서 사용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말 계란과 가공 치즈가 너무 뻑뻑하였기 때문에 그는 크림을 섞어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이 가공 크림. 당시 전시 상황에서 유통과 보관에 불리한 생크림을 썼을 거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생크림을 사용했다면 생크림을 사용했다라고 특정 지어서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공 크림, 한국에서는 휘핑크림이라고 많이 하죠.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재현하면서 레나토 관란디의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컨을 구워야 합니다. 준비한 베이컨은 이탈리아 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냥 얇게 썬 판체타가 아니라 훈연하고 살짝 스팀해서 만든 비록 공장형이지만 확실한 베이컨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미국식 한식 재료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 팬에 베이컨을 넣고 약불로 천천히 가열하면서 구워줍니다. 베이컨이 노릇해지고 바삭해질 때까지 굽습니다. 다 익은 베이컨은 건져서 키친타올에 잠시 받쳐둡니다. 보시다시피 기름이 많진 않아요. 이 때문에 베이컨이나 판체타를 관찰레의 대용품으로 쓸 때 기름을 조금 추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기름은 버립니다. 당연하게도 보급품 베이컨을 썼으니 베이컨 기름이 있었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바삭하게 구운 베이컨은 칼로 가볍게 잘라줄 겁니다. 팬을 대략 중불 정도에 올립니다. 관란디는 버터를 이용해서 베이컨을 구웠다고 했습니다. 버터를 넣고 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버터가 녹는 동안 베이컨을 큼직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 크기는 적당하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버터가 녹기 시작한 팬에 넣습니다. 베이컨은 이미 한번 구워졌기 때문에 버터가 녹는 시점에서 타지 않게끔 베이컨과 잘 섞이도록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터가 전부 녹고 베이컨과 잘 섞이면 한쪽으로 치워두고
준비한 체다 치즈,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믹스에 뜨거운 물을 부어 섞어줍니다. 당연히 소금 간을 한 면수를 넣으면 지나치게 짜겠죠? 그러니 적당히 뜨거운 물만 넣고 잘 섞어줍니다. 관란디는 이 치즈크림이 까르보나라의 크림과 같은 소스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뻑뻑하였기 때문에 우유와 크림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고도 했는데, 이 당시에 보급품 목록에 분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자면 분유에 물을 타서 우유를 만들어 사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대부분이 크림으로 사용했다라고 규정짓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잘 유추해 가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스타의 경우 적당하게 삶아줍니다. 이 알덴테라는 개념은 2차 대전이 끝나고 1900년대 후반에 이르러야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이 당시에만 해도 파스타를 10분 이상 삶아서 먹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시기에 이탈리아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많이 갔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나라에선 이 알덴테의 개념이 아예 없거나 혹은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익힌 것을 알덴테라고 부르는 등 개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이제 건조 분말 계란의 차례입니다. 관란디의 조리법에는 노른자 분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그걸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란 분말을 이용, 설명서에 적힌 대로 계란 2개 분량의 분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치즈크림도 넣어줍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이지만 이 분말 계란을 물에 잘 풀어서 넣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훨씬 부드럽게 잘 풀렸을 텐데 말이죠. 불을 약불로 유지한 채로 재료들을 잘 풀어가면서 섞어줍니다. 부족한 수분은 면수를 보충해가면서 농도를 잡아주었습니다. 뭔가 뻑뻑하고 잘 섞이지 않네요. 무언가 빼먹은 게 있나 생각해봤더니 크림을 빼먹었더군요. 약 3, 4스푼 정도의 크림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확실히 크림을 넣고 나서부터 소스가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매끄럽게 잘 섞였다면 불을 끕니다.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리법 그대로 마지막에 후추를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까르보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까르보나라의 탄생에 대한 수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가설 중에 이 관란디의 주장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시기와 당사자의 증언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역시 그의 주장뿐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논란이 되는 점입니다. 최초의 까르보나라라는 이름은 1950년이 되어서야 등장했고 정확한 조리법의 공식적인 기록은 1954년이나 되어서야 등장합니다. 이는 관란디의 주장과 묘하게 겹치면서도 상충하게 되죠. 분명히 까르보나라의 영감을 주었을 원래 이탈리아 요리는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8세기의 까치오에 우오보에 대한 기록부터 시작하여 후에 그리치아라고 불리게 되는 관찰레, 페코리노 스파게티가 등장한 게 1954년.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 관란디의 요리는 분명 까르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확실합니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이 조리법이 유행을 타면서 로마의 요리들과 결합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까르보나라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전쟁통에 탄생한 요리들의 어원이나 원작자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나토 관란디의 주장이 폄하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도 분명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고 어쩌면 그의 말대로 그가 진짜 까르보나라의 개발자일 수도 있습니다. 관란디가 세상을 떠난 지금 어떠한 기록물 없이 그의 증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쉬울 따름일 뿐이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